오늘은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요즘 많이들 힘드시죠? 예.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가더라도 잠시 갔다 오고 주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온라인 등으로 학원을 가더라도 또 이제 요즘 못 가는 상황도 오고 어쨌든 어머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또 그 와중에, 자업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의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크시겠어요. 집에 아이들만 두고 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모든 걸 돌봐주실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거기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동안도 필요한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아마 더 깊어지시는 상황일 겁니다. 원래 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용 교육입니다. 학습 동기가 있고 목표가 있고 학습에 대한 어떤 열의와 어떤 그 스킬이 있는 그런 학습자들이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자기주도 학습의 이제 주된 내용 그 방법들인데, 사실 요즘 그 상황은 그것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선생님이 옆에서 돌봐주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장난치거나 딴짓하면 집중도 시켜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애들이 정말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은 물론이고,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어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요구도 지금 굉장히 증가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러저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려고 하지만 단기간에 아이들의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동기와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답답한 마음에 아이들과 다투기도 하고 엇박지기도 하고 애들과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눈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머님들에게 사실은 모든 게 지금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전에 제가 행복교육연구소 그리고 ICC 학원에서 학습 코칭을 위한 학부모 교육에 들어갔던 핵심 내용들만 좀 추려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도우실 수 있을지 그 골자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예전에 저랑 그 학부모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나 자녀들을 학습 코칭을 맡기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죠. 이제 밑에 애들이 클 수도 있고요. 이제 다 키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옛날 얘기처럼 느끼실 텐데,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렇지만 그거에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또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더욱 필요로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야,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자를 우리 자녀들이 잘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 부모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어머님들께 제가 나누고 싶은 요지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애들이 당연히 학습 동기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있고요. 성격과 호불호가 있고, 아이마다 또 천차만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른 그 차이들도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 사이드에서의 어떤 어려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양육에서 그 다음에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타이밍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해서 적절한 대응을 못 해주시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의 핵심,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그 내용들이 있겠지만 핵심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첫째, 목표가 아이들을 자기도 학습 능력을 키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만들어낸다. 내가 돕는다.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의 핵심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어머님들의 지극한 보살핌과 그다음에 양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훈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안 계셨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내 품에서부터 서서히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이라고 하는 자기주도성의 기반이 되는 자율적 선택과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나 방법론에서 놓치시거나 또는 잘못된 방법을 적용하시거나 또는 어쨌든 그렇게 돕는 데 있어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 많이 발생하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아이들의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그 내면의 자아가 있는데 이제 한번 옛날 돌아보시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머니와 또는 부모님과 자신의 어떤 분리 상황을 많이 못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기뻐해 주시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아시죠? 그런 거? 예. 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 아이들 안에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죠. 아이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어느 시점인가는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발달해가는 과정이 최소한 뭐 고등학교 졸업 시기 정도 되게 되면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존형에서부터 자기 주도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와야 되는 거죠. 자, 그 와야 되는데 어머님이 보실 때 아직 그 시점에 왔는데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첫 번째, 그 아이들의 내면의 자아의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어머님들이 자기주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애들을 자기주도형 학습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져가야 되냐면 이것은 철저히 자녀 스스로가 자기 내면에서의 그런 그 욕구를 그런 동기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쌓여져서 나오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자기주도성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다 결정하잖아. 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졸업 입학할 때까지는 아이들도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애들이 커졌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의 중간에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이 사이에 아이들의 자아가 올라와서 이제 나의 동기에 의해서 내 삶을
내 결정권 안에서 끌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반가운 일이거든요. 아, 얘가 이제 크는구나라는 관점인데 중요한 거는 그 관점이 올라오는 그 시기와 부모님이 애를 이렇게 돌봐서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맞아 들어가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아이는 엄마가 시켜서 하는 일인 거예요, 공부가. 자기의 필요성에서 생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계속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즐거웠거든. 근데 어느 날 아이들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자기가 되게 나쁜 아이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엄마랑 다투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애들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내면에서 엄마가 이끌어주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뭔가의 욕구가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바로 자아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거죠. 왠지 서먹해지고 부딪히게 되고 엄마한테는 잘하겠다라고 하겠다고 해놓고 애들은 돌아서선 딴짓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또는 지금 이제 그런 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 아이들에게 내 아이에게 정말 이 아이에게 자율권을 내가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님 휘하에서 케어를 계속 받아야 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요 타이밍을 놓치고 하면 어느 경우에는 또 이 극심한 분열,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부모님하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갈라섬, 어떤 부딪힘, 감정적인 훼손 이런 부분들로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요 시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이 시기에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근본적인 변화를 어머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가 되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꿔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학습 동기 문제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학습 동기가 자기 스스로 나오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궁극적인 자기 삶에 대한 꿈, 직업, 희망, 그다음에 흥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아이들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아이들이 자기 동기에서 뭔가를 하게끔 하려면 첫째는 어머님들이 손을 놓아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이미 이제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그것들을 잘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성장해 오는 단계에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같이 지도록. 그러나 자기 동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쥐고 나갈 수 있게끔 하나하나 밟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단계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어머님이 다 끌고 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머님 자신의 변화의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 여기서. 근데 이제 어머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또 어머님 내면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또 필요해요. 내가 정말 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나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그 깊은 어떤 때는 이제 결심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때는 이제 믿을 수는 없지만 정말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난 도대체 뭘 믿고 나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하면 뭔가 나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야 될 길들을 내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머님들 내면의 갈등이 심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고통스러워 애를 끌고 가려는데 안 따라오죠. 스스로 안 되니까 이 사이에서 어머님들이 갈등이 심해지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다. 그 손을 단계적으로 놓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혜롭게. 그건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발달 단계가 조금씩 드러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 아이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그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하나 넘겨주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같이 가져가면서 아이의 동기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앞에 과제들을 줄 수 있게끔 내가 도와야 되겠다. 거기서는 나는 반드시 내 욕구, 욕망. 왜냐면 어머님들은 아이가 나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나의 분신이니까요. 예. 내가 없으면 아이는 지금까지 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와 나를 동일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어머니, 이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독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걸 도와주시는 건 뭐냐? 어머님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어떤 경우는 사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아이에게 투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욕심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 시선. 부모가 아이를 학업적으로 잘 성장시키지 못하면 뭔가 부모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모인 것처럼 평가를 받고 그런 것으로 바라보여지는 시선들에 의해서 내가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 삶을 거기다가 투영시켜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내가 내 삶에서 가져가야 될 문제인데 아이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럼 선생님 돕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내면에 있는 자아가 적절한 시기에 발현되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가 있는 부분들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애들이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안전하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영역을 확장해서 세상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그 속에서 정말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되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 정도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님의 케어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험난한 세상을 이제는 이제 스스로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시점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도록 어떻게 그걸 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이 아이가 지금 좋아하는 게 이 아이에게 적합한 것일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어머님들이 살고 계시는 지금 시기는 벌써 굉장히 이 아이들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10년, 15년 이후에 본격적인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지금 기존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부부가 결정하셔서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문화를 이렇게 하도록 권고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건 되게 필요한 일이고, 가정마다 그거는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설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마다 문화와 어떤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님의 삶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자 하시는 거니까요. 그건 이제 부모님이 견지해 가실 일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의 시대에 맞게끔 애들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준비되어야 될 그 가치관과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잘 모르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른 채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얘한테 관찰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부딪힘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러한 가치가 올바른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대화라든가 모범을 보인다든가 함께 나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의존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학업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학령기에 됐을 때 이후에는 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부모님께로 오히려 더 지금 백해버리는 거죠. 이제 원격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학원도 그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내년에서 후반기에 어떻게 좀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어떤 이러한 변화들이 교육 여건이라고 하는 속에서 또 많은 변화들이 갈 겁니다. 이제 상당히 온라인화되고 원격화된 부분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의 디지털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자기 동기를 가지고 적절한 학습 능력을 배양해서 그것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어떤 학습 역량, 사회 역량 이런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가면 첫 번째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의 관점의 전환.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것들을 그런 아이에 대한 결정권들을 내가 아이에게 하나 둘 이양해 나가면서 결국은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나의 결단 그리고 실천 이런 그다음에 이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좋은 가치관이라든가 문화를 갖다가 습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좀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은 드시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막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경우. 아이랑 부딪혀가지고 감정이 머리 깊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중학교 1학년 아이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학습 동기가 이미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 다음에 그동안은 잘해왔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아이의 어떤 변화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자꾸 말을 안 듣고 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벌어지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나가서 미래에 대한 동기들을 가지고 준비됐으면 좋겠지만 부모님 품 안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도 또 있거든요. 나가려는 아이들이 있고 거기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지금 흡수하려고는 하시지만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컨설팅의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 컨설팅을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학습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라는, 그러니까 학습 코칭이라고 하는 영역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을 개별 과목에 적용했을 때는 이제 수학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적용을 해서 그 개별 과목을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끌어 이제 그 능력을 배양해 갈 것인가를 돕는 그런 이제 방법 이제 교과로 대상 교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일단 코치에게 좀 맡겨주시고 코치가 아이를 붙들고 그 문제들을 나누어가는 과정에 부모님과 소통을 하면서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도우실 거에 대한 코칭을 해드리면 컨설팅을 해드리면 아이가 이제 코치가 케어하고 있으니까 좀 믿을 수 있잖아요. 믿고 좀 맡겨주시면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변화를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아이에게 변화된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아이들도 그것을 자기 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동안은 딱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던 부분들이 화합이 되면서 어머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서로 먹힐 수 있는, 서로 영향을 어, 긍정적 측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컨설턴트, 학습 컨설턴트, 그다음 학습 코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교육연구소는 이러한 이제 그 자녀 양육, 자녀 학습 지원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쭉 해왔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의 시기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자를 어떻게 도울 것이며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모든 어떻게 되면 짐을 안게 되는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 미래교육 컨설팅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것이거든요. 오늘은 일단 큰 틀에서 제일 먼저 그동안 제가 좀 해왔던 일들이고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 나갈 텐데 일단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창구 소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기존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창구 소장님이 그동안 했던 그런 학부모 교육과 학습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뭔가 함께 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것의 어떤 방향성을 앞에 올려드린 전반적인 미래교육 컨설팅의 기본 관점과 운영 방향에 대한 것과 이어서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이 어머님들이 한번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자기주도 학습을 돌아보는 어떤 단초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어떤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생각할 거 나눌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과 제가 일방적 강의 방식은 좀 이제 지양하고요. 소통하면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머님들과 소통하면서 어머님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는 미리교육 컨설팅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 단계 또 세부적인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